혁신이 꼭 화려하거나 극적이진 않습니다. 모든 물건을 똑같은 사각형의 철제 박스에 담아 운반한다는 것. 지금 생각하면 이 단순하고 소박한 아이디어 하나가 세계의 경제를 송두리째 바꿔 놓았습니다. 그 이름은 컨테이너입니다. 화물 트럭을 운전하던 멜컴 맥클레인이라는 청년이 아니었더라면 세계화도 없었고 무역대국 대한민국도 없었을 것입니다. 컨테이너가 어떻게 발명되었고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알아봅니다. 인류는 산업혁명 후 비로소 대량 생산 시대를 맞았습니다. 세계 항구마다 넘쳐나는 화물을 싣고 내리느라 북새통이었죠. 컨테이너가 생기기 전만 해도 모든 화물은 부두 노동자들이 직접 손으로 들고 날라야 했습니다. 우선 배가 도착하면 내릴 짐을 찾아내고 일일이 무게를 쟀습니다. 짐을 내릴 때마다 남은 물건의 자리를 옮겨 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무게 배분을 잘못하면 배가 엎어질 수도 있었죠. 이렇게 어렵게 내린 짐은 다른 배의 짐과 섞이거나 파손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짐을 실는 것도 힘들긴 매한가지였습니다. 일일이 포장하고 어깨에 메어 올리고 무게를 잰 다음 배의 균형을 맞추어 정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물건의 크기도 무게도 모양도 뒤죽박죽이어서 공간 효율이 엉망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일을 한 번도 아닌 들르는 항구마다 반복해야 하니 배는 운항 시간보다 항구에 머무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게다가 항만 노조는 걸핏하면 파업했고 하역하던 화물의 분실도 자주 일어나 해운은 믿을 만한 운송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일일이 수작업을 해야 해서 화물 운송 비용이 심하면 원가의 절반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시기라면 수입품의 가격이 너무 비싸 국제무역이 곧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난장판 속에 멜컴 맥클레인이 있었습니다. 남에게 빌린 낡은 화물 트럭으로 사업을 시작한 24살 청년 맥클레인은 1937년 어느 날 미국 동부의 뉴저지 항구로 짐을 싣고 와 차례가 되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트럭을 통째로 배에 실으면 어떨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화물 운반 시간이 절약돼 전체 운송 비용도 대폭 줄어들 것이라 확신한 것입니다. 이 엉뚱한 아이디어는 19년 뒤인 1956년에 현실이 되게 됩니다. 그 사이 맥클레인은 큰 사업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트럭 운송 사업을 하면서도 맥클레인의 한결같은 관심은 어떻게 비용을 절감해 운송비를 낮출 것이냐였습니다. 이를 위해 컨베이어 벨트로 화물을 실어 인건비를 줄였습니다. 특정 주유소와 독점 계약을 맺어 연료비도 아꼈습니다. 당시에는 없던 아이디어들이었죠. 이 덕에 맥클레인의 운송회사는 경쟁업체보다 낮은 비용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사업은 날로 번창해 600대 이상의 트럭을 가진 미국의 8번째 운송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이후 회사 성장이 주춤하자 맥클레인은 육상과 해상 운송을 연계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했습니다. 마침 미국 정부는 2차 대전에서 쓰던 군함들을 헐값에 처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송선 2대를 사들여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아이디어를 실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트럭을 통째로 배에 실른다는 계획은 그새 조금 수정되었습니다. 낭비되는 공간이 너무 많아서입니다. 그보단 규격화된 사각 박스만을 트럭에서 분리해 배에 실으면 위로도 쌓을 수 있어서 훨씬 더 많은 짐을 실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자를 컨테이너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마침내 1956년 4월 군함을 개조해 만든 최초의 컨테이너 선인 아이디얼 X가 짐으로 가득 찬 58개의 철제 박스를 뉴저지에서 텍사스의 휴스턴으로 실어갔습니다. 이게 앞으로 세상을 완전히 바꿀 얼마나 대단한 순간인지 정작 주인공인 맥클레인조차 짐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휴스턴 항구에서 짐을 하역하기 위해 아이디얼 X5를 기다리던 부두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커다란 짐박스가 자신들을 지나쳐 대기 중인 트럭에 바로 실리는 것을 보고도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자신감을 얻은 맥클레인은 육송과 해송을 함께 한다는 의미로 시랜드사를 설립했습니다. 운도 따랐습니다. 전후 남아도는 군함이 거의 4,000척에 달했습니다. 원한다면 헐값에 얼마든지 살 수 있었죠. 이러한 혁신으로 그는
경쟁업체들보다 운송비를 25%나 낮추어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고도 큰 이윤을 남길 수 있었던 건 컨테이너 도입으로 당시 톤당 운송료를 5.83달러에서 36분의 1밖에 안 되는 16센트로 낮춘 덕이었습니다. 반면 배에 실을 수 있는 화물량은 시간당 1.7톤에서 18배나 많은 30톤 이상이 되었습니다. 대신 화물 선적 작업이 급격히 줄어 항만 노동자들은 대거 일자리를 잃어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컨테이너 시스템이 전 세계 항구로 바로 퍼진 건 아닙니다. 이런 편리함과 효율성에도 1960년대 중반까지 컨테이너로 실어 나른 물건은 전 세계 운송량의 10%를 넘지 않았습니다. 컨테이너를 세계 전체로 확산시킨 결정적인 계기는 베트남 전쟁입니다. 미국은 총각을 다투는 전쟁 상황에도 군수품을 제때 보급하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항구의 만성적인 적체로 배들이 베트남 앞바다에서 발이 묶였기 때문입니다. 골머리를 앓던 미군의 컨테이너 시스템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해결책으로 맥클레인을 베트남으로 보내 여러 대의 기중기를 갖춘 컨테이너 항구를 건설하게 하죠. 이어 군수품을 226개의 컨테이너에 가득 담아온 맥클레인의 배가 단 15시간 만에 하역을 마쳤습니다. 보통 한 달 걸리던 적체 현상이 단박에 해결된 것입니다. 그 효과를 확인한 미국 정부는 모든 군수품 운송에 컨테이너를 쓰도록 했죠. 그리고 미 국방부와 장기 계약을 맺은 맥클레인의 시랜드는 세계에서 가장 큰 해운회사 중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세계가 모두 컨테이너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세계는 어디든 똑같게 컨테이너를 표준화해 효율을 더욱 높였습니다. 이 덕에 10%에 불과하던 컨테이너 물동량도 80% 이상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컨테이너에 실을 수 없는 석유나 천연가스, 공유 등을 빼면 사실상 거의 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멋대가리라고는 하나도 없어 보이는 이 철제박스가 세계 경제와 물류에 끼친 영향은 방대합니다. 핵심은 지리적 위치가 전혀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전엔 높은 물류 비용 때문에 웬만한 건 자국 내에서 생산하고 자국 내에서 소비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컨테이너가 가져온 더 낮은 운송 비용과 더 빠른 배송 시간은 오늘날 중국의 티셔츠를 유럽으로 가져가는데 단 1센트밖에 안 드는 수준까지 물류 비용을 떨어뜨렸습니다. 인건비를 비롯한 생산비만 싸다면 세계 어디서든 물건을 만들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맥클레인의 컨테이너 덕분인 거죠. 미국도 낮은 물류 비용 덕에 세계 각지에서 값싸게 물건을 들여와 인플레이션이 없는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모든 세계화를 가져온 장본인이 컨테이너인 셈입니다. 일본도 큰 덕을 보았습니다. 베트남에 군수품을 내린 맥클레인의 빈 컨테이너는 일본의 전자제품으로 채워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막 성장하던 일본에 날개를 달아준 격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마크 레빈슨의 역작 더 박스 컨테이너의 역사를 통해 본 세계 경제학에 의하면 우리가 부산항을 만들어 무역국가의 초석을 다지게 한 것도 컨테이너의 힘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주력인 반도체나 핸드폰, 조선, 자동차는 수많은 나라에서 만든 부품이 필수인데 이것이야말로 컨테이너가 가져온 물류혁명이 아니었다면 꿈도 꾸지 못했을 일입니다. 심지어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이 한국까지 배송비를 무료로 하는 것도 수많은 사람이 해외 직구로 쇼핑을 즐기게 된 것도 맥클레인의 컨테이너가 지금은 전 세계에서 연간 3억 개나 물류에 쓰이고 있는 덕입니다. 이제 에필로그입니다. 2007년 포브스지 선정 20세기 후반 세계를 바꾼 15인에 뽑힌 멜컴 맥클레인의 말년은 조금 쓸쓸했습니다. 컨테이너 혁명을 가져온 시랜드를 어마어마한 돈으로 매각한 맥클레인은 곧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라인을 세워 또 다른 해운업에 뛰어들었지만 역대급의 빚을 지고 파산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 5월 신부전증을 앓던 그는 87세를 일기로 조용히 사망했습니다. 이날 항구와 바다에 있던 모든 컨테이너선은
일제히 경적을 울려 그에게 마지막 경의를 표했습니다.